시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변압기가 더위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단지 전체가 정전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름째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기기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7개월 된 영아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태어난 지 17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한 아기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 아기의 몸에서는 여러 개의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동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쯤 17개월 된 A양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도착 당시 A양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긴급 치료에 나선 의료진은 A양의 얼굴에서 여러 개의 멍자국을 발견했고 CT 촬영을 통해 뇌출혈을 확인했습니다. 또 극도로 좋지 않은 영양 상태를 보인 A양의 뱃속에선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A양은 병원 도착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너무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너무 못 먹고 애가 아픈데도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갔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몸에서 발견된 멍자국과 영양 상태를 봤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래된 멍도 있고 최근에 생긴 멍도 있고 있으면 계속 맞았다는 정황이 나오잖아요. 20대인 A양의 부모는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A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오늘 경산 하양의 낮 기온이 40.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 측정 결과에서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1990년대 방제 목적으로 설치한 AWS 관측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영천 신령은 40.4도, 대구 북구 39.8도, 영천 화북 39.4도까지 올랐습니다.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8도,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예상됩니다. 경북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김천시 양천동 주택 마당에서 주인 8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에도 김천에서 42살 여성이 집에서 숨지는 등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2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이 돼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위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폭염으로 급증한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낡은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난 겁니다. 더워서 날씨가 많이 더워 있게요. 전기가 증가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할 것 없이 전자제품이 모두 작동을 멈추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제 노인들도 많고 어린애들도 많은데 지금 밤에 이제 안 그래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 노인들 잠을 못 주무시죠. 더워서 애들이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변압기는 아파트 자체 설비로 늦은 밤에 대체할 제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정전된 지 4시간을 훌쩍 넘긴 새벽 2시 40분에야 전기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폭염이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변압기 고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고치기도 쉽지 않고 새 제품으로 바꾸는데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폭염 속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 맞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상 전기요금을 따져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양관희 김은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없인 지내기 어려운데요. 대구 경북 지역 최대 전력 사용량은 지난 19일 9,198메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최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요즘 폭염의 기세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은 냉방기기를 쓰면서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누진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 봄, 가을에 사용하는 전기량은 한 달 평균 280kWh인데요. 이때 요금은 보시는 것처럼 35,000원입니다. 여름에는 여기에다 에어컨을 더 쓰니 에어컨 사용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누진제 최고 단계인 3단계를 적용받느냐가 관건인데요. 한 달 동안 에어컨을 100kWh만 쓰면 총 전기 사용량은 380kWh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2단계 안에서 누진제 폭탄을 피해 요금은 54,000원, 평소보다 19,000원가량 느는 셈입니다. 이 전기량이라면 4인 가족이 주로 쓰는 에어컨은 온도를 26도로 맞추고 껐다 켰다 하지 말고 하루에 최장 8, 9시간을 쭉 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를 100kWh씩 더 쓰면 기본 요금도 더 비싼 최고 단계를 적용받게 돼 요금은 85,000원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금에는 TV 수신료와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빠져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더 틀고 싶은 마음 생기는데요.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서 김은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40도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는 그야말로 종일 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끄고 못 살죠. 항상 켜고 손 안 넣어도 남편이 또 덥고 하니까 항상 켜고 애기 있으니까 애 때문에라도 켜고 이제 26도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많이 시원하진 않으니까 선풍기 같이 이렇게 쓰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집집마다 에어컨 성능은 다르지만 희망 온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희망 온도가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실외기는 멈추고 실내기만 돌아갑니다. 때문에 서서히 온도를 낮추기보다 바람을 강하게 하고 선풍기를 같이 틀어 짧은 시간에 빨리 온도를 낮추는 게 효과적입니다. 냉방기기 사용량이 느는 만큼 다른 제품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냉장고 냉장실은 60에서 70%가량, 냉동실은 80% 정도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냉장실 문을 10초만 열었다 닫으면 원래 온도로 돌아가는데 1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문을 자주 열지 말고 자주 먹는 음식은 문과 가깝게 투명 용기 같은 데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밥솥은 연간 전기 사용량이 냉장고나 에어컨보다 많습니다. 가급적 취사할 때만 사용하고 보온 시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가전제품들은 전기를 소비합니다. 대기전력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가정당 월 평균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이 대기전력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에 흔히 있는 셋톱박스는 대기전력이 TV의 10배 이상입니다. 때문에 가전제품을 쓰지 않을 때는 전원만 끄지 말고 아예 코드를 뽑거나 멀티콘센트 전원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전기요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전기요금 등을 조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 일부 조직을 수도권으로 옮기려 하자 구미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구미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구미에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의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네트워크 사업부 일부 조직을 올 연말까지 경기도 수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부 직원 400여 명 가운데 몇 명이 수원으로 갈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조 거점이 옮겨지게 된다면 예상보다 많은 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구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구미시장 등 4명은 삼성전자의 구미 철수는 구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구미 시민들이 직장을 잃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 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4개 단체로 구성된 구미 삼성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도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스마트시티는 매출이익의 99%인 무선 사업에 비해 네트워크 사업부는 1%다며 이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앞두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사업부의 일부 조직을 수원으로 이전하지만 구미는 모바일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지난 2010년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 만큼 이번 네트워크 사업부의 이전이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모노레일 유지 관리를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맡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매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본선과 이 센토사 섬을 잇는 길이 2.1km의 모노레일 관리와 운영을 대구도시철도가 맡게 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5년간 186억 원, 매년 4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 중 해외에 진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3km에 달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을 3년 동안 사고 없이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도시로 나아갈 거다. 그 신호탄이 이번 센토사 섬 모노레일 경정비와 운영권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계약이 끝나는 2023년에는 중정비를 포함해 전반적인 모노레일 운영권을 확보하는 한편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 더위가 마치 아프리카 같다 해서 데프리카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실제 아프리카는 최근 무려 51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펄펄 끓는 지구촌입니다. 찜통, 가마솥, 불가마. 최근 더위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급기야는 지옥불까지 나오면서 더 이상의 표현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실제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의 한 도심을 찍은 걸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살인적인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전 세계 기온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30도부터가 빨간색이고 그 색이 진할수록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건데요. 한눈에도 지금 지구는 펄펄 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북극권을 끼고 있는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은 7월 평균 20도 안팎이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가 하면 평소에도 더운 아프리카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무려 51.3도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구마가야시의 낮 기온이 41.1도, 도쿄는 40도를 넘어서면서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2년 뒤 이맘때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마라톤 경기 시간을 아침으로 변경하는 등 이제는 지진만큼이나 폭염 대책에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이례적인 이상고온으로 퀘벡주에서만 최소 54명이 숨졌고 미국 휴스턴에서는 냉방 대피소가 등장하는가 하면 유럽도 예외가 아니어서 영국 글래스고에선 과학센터의 지붕이 녹아내리고 그리스의 경우는 연일 4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에 유명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재난이 아니고 재앙 수준이네,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난다던데 어쩌나 등의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살다 태풍을 기다려보긴 처음이다 라고 해 지난 1994년 폭염 때처럼 태풍이 폭염을 한번 흔들어줘서 더위를 잠시나마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어제 낮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잇따라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해파리에 쏘인 피서객들은 통증과 함께 상처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식염수로 세척한 뒤 귀가했습니다. 일선시군은 최근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가에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는 만큼 신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옷을 입는 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무서운 기세로 높이 솟구쳐 오르면서 화분이 깨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스트 데빌이라고 불리는 회오리 바람인데 지면과 상층부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열린 대구 MBC 7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수돗물 취수원 이전 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이견들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취수원 이전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증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공항 이전과 시청청사 이전 계획도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깊이 있는 취재와 사실 검증을 해야 하고 지방선거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의 다양한 정치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도 심층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9회 아태 청소년 체육대회에서 경북 청소년 선수단이 북한 선수단과 만나 체육을 통해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상주 여중 류수민 양 등 8개 중학교의 수영과 배드민턴 선수 12명으로 구성됐고 북한 선수단은 배드민턴과 탁구, 유도에서 13명이 참가했습니다. 남북 배드민턴 선수단은 개인전에서 만나 대결했고 경기 후에는 한반도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의 오염원으로 비판받아온 영풍재련소가 지난 1970년 개소 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공장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영풍그룹 이강인 대표이사 주재로 열리는 오늘 공장 개방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정별 시찰과 내년 도입 예정인 무방류 공정설명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재련소는 홍보 대신 조업 정지 명령을 수용하고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43살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자기 나라 사법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인종차별이나 종교 탄압 등 난민법에 규정한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카자흐스탄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주변 자동차 판매업자들로부터 마약을 수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거절한 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난해 2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의 추경 예산 규모는 8조 2천여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300억 원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